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러 오셔서 반갑군요. 자, 일상을 보내시면서 자기를 경험한 내용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살기가 좀 났었는데요. 어제 그저께부터 자고로 왔었던 몸살기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러면서도 내 몸에서 꼭 침을 맞아야만 될 것 같은 느낌. 몸살이라도. 그래서 혼자 과연 침을 맞아 괜찮을까 또 혼자 의심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침을 맞으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침을 맞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생각했던 것대로 몸이 좀 많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풀어지고 좋아지고 조금 기분이 더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목도 좀 잘 돌아가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은 내가 꼭 그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 따라서 혹시나 좀 덜 괜찮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관찰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의식이 이렇게 자꾸 제가 그 알아차림을 평소에 강조시키고 되뇌이게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게 뭐 어떤 때는 지겹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습관이 참 필요합니다. 그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의식의 흐름이 자기의 생각이 어느 정도 알아차림이 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순도가 달라져요. 깊이가. 그러면 이제 스님이 지금 한 층의 깊이가 의식의 층의 알아차림의 깊이가 이제 좀 깊어진 거죠.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의식을 되돌림 회강 반주하는 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거나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깊이가 미묘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내 의식이 돌이킴이 됐는데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돌이킴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내 판단에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돌이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자기 안에 기준을 세워놓으면 항상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비교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다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좋은 느낌이 되지만 좀 못 미친다 그러면 또 이제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이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라. 우리는 그렇게 여태까지 교육을 받아왔고 수행도 그런 쪽으로 기준을 삼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만들면 좋은 거고 부정적으로 만들면 나쁜 거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자체 의식이 그렇게 작용이 된 것을 내가 첫째 제대로 알아차림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제일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만 의미를 가장 높게 두면 됩니다. 그래야 그 알아차림이 오래 할 수 있고 수행도 깊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의미 부여된 것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건 붙들린 거예요. 100% 붙들린 거예요.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했는데 그게 바로 머무르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좋은 알아차림을 하셨습니다. 다음 분. 저 같은 경우에는 졸음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제 잠을 많이 자면서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막 좌불안석을 했었는데 좌불안석한 게 이제 조금씩 가라앉혀지고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서 그래 그게 이제 의식이 지금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아주 난잡했던 의식의 형태가 마음이 산란했던 이제 조금씩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어차피 이제 출가하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리고 당분간 계속 잠이 이렇게 많이 올 거예요. 이제 교육을 가도 계속 뭐 잠이 올 거고 들으면서도
피곤하고 졸리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오는 과정이에요. 몸이 정화되는 과정이에요. 의식이 정화되고 몸이 정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절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는 기존에 우리가 살던 데와 다른 파장, 다른 의식으로 꽉 차 있다고. 그러면 내가 속세에 있었던 마음의 파장, 의식과 그 수행자들의 모임의 의식이 거기는 오로지 수행자들만 있는 곳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 의식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혀요. 그래서 그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의식이 맑아지고 몸도 변하지만 첫 번째 오는 게 졸리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 부분을 잘 지금 스님이 말하는 걸 명심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집중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계속 집중하세요. 그냥 세월을 흘러가야 돼요. 계속 열심히 하면서 그냥 누적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현상이고 많이 그렇게 염불하다가 졸고 책 읽다 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이럴 바에 하지 말자 이런 생각, 그것도 다 교만심이고 합리화예요. 그냥 졸면서도 염불하고 졸면서도 참선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다 다시 또 참선하면 돼. 다시 염불하면 되고.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두면 하기 싫죠. 이럴 바에 안 하는 게 낫다. 그죠?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깨 있어가지고 쭉 하면 30분 이거 해야지. 이거 뭐 한 5분 정도 하니까 그냥 졸고 있네. 아이고 몸이 어디서 뭐 피곤한가 봐.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몸 컨디션 좋아지면 하지. 이게 다 자기가 자기 속이는 거예요. 의식이 그렇게 속여왔어요. 여태까지. 그 속는 것에 넘어가면 안 돼 이제는. 그러니까는 무엇을 설정해야 돼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응? 어떻게 내려놔 그러면? 말은 했는데 답은 답인데 어떻게 내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죠? 빠지지 말고 내가 졸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되지. 자기 상황을 무조건 알아차림하고 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지 않는 연습. 그게 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거든요. 이럴 바에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금방 졸리는데 그냥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하는 게 낫지. 이게 자기 판단이죠? 이 판단을 믿는다고. 자기 판단, 그 생각을 믿으면 수행을 하질 않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안에, 이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무조건 부정해보는 거야. 내지는 믿지 않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자 처음 들어가는 초보자의 기본 마음 소양이에요. 네, 다음 분. 네, 저는 언니 간병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했었어요.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잘 대처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아주 그냥 뭐 마무리도 잘 하고 그러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그 마무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 깊숙이 있던 게 다시 또 올라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 몸을 치더라고요. 요새는 이게 그 전에 그 아팠던 가슴이 아프면서 그때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미세하게 또 올라오고 기운도 없고 그냥 멍하고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는 하는 그 업보가 이게 조각조각이 그렇게 한 번에 진짜 단박하게 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또 올라오는구나. 그런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의식의 층을 지금 본인이 알아차림하던 것의 그 심층의식을 알아차림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그동안 알아차림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다 알아차림이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의식의 습관, 무슨 의식의 습관이냐? 자꾸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하는 의식의 습관. 그 의식의 습관이 작용됐구나. 그것을 알아차림하지 못했어요. 네. 보살은 그것을 이제 앞으로 더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감이 옵니까?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간병을 할 때 나름대로 알아차림이 된 거 상황들 있잖아요. 뭐 잘 됐다 안 됐다 뭐 어쨌든 네. 그냥 그뿐이고 가서 돌아와서 집에 와 보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고 또 이러면서 또 이제 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뿐이어야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 두 개를 다 비교했죠 지금. 네. 그래서 뭐 잘 됐네 안 됐네 아 이만큼 됐는 줄 알았더니 또 안 됐네 뭐 이런 지금 판단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의식의 습관이 작용됐는데 그 의식은 못 알아차렸다고요. 이제 그 의식을 알아차릴 수준이 돼야 돼. 이거는 항상 우리는 어떤 형태든 판단하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했던 의식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요 차원의 의식까지 알아차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그 수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주를 약간 복습을 하는 입장에서 몇 페이지였냐면은 40몇 쪽? 45쪽. 45쪽에 법무돈법 이렇게 법무돈점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를 내가 설명하면서 자꾸 법에는 돈점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법에는 돈점이 있다라고 몇 번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도 내가 왜 그랬냐면은 거기에 인유 있잖아요. 인유, 미둔명 이렇게 됐잖아. 여기에 이 사람한테는 있다 이 말이야. 이 유자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생각이 의식이 그 순간에 저 동영상을 보면서 내 의식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다 이 있을 유자를 자꾸 여기 머물러 가지고 법에는 돈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꾸 있다로 두 번이나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에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잘못하면 거기다가 어떻게 그거를 말을 바꿀 수도 없고 이미 방송된 네, 방송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듣고서 올리셔. 그 잠깐만. 아니 이거 책이 달라. 찾았어요? 페이지 수만 좀 다를 거예요. 페이지 수가 달라요. 네, 페이지 수만 조금 다르고 법에는 돈점이 없으나 사람은 손익에 따라 인유, 이익이자잖아요. 네, 손익에 따라서 둔하거나 그쪽에 조금 밝거나 그죠? 네, 밝음이 있다. 근데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는 이제 저 미혹할 미자를 넣어가지고 아예 해석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책에 있는 거는 근데 도낭보는 이제 그 미혹할 미자가 없다는 얘기죠. 점차 그런즉 점차 닦는 일을 권한다. 사람은 자기 항상 요익중생이라고 자기의 이익된 쪽으로만 움직이잖아요. 중생들이 그런 심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단박에 깨닫는 돈법보다는 이렇게 좀 점차 경계에 맞춰서 그 사람의 차원에 맞춰서 하는 점법을 권한다. 그런데 오이는 깨달은 이는 돈수 즉시 수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돈수라는 게 수행을 서술한 돈자, 그러니까 이 단박한다, 바로 한다는 이 돈자가 수행의 형태를 서술하는 게 아니에요. 글쎄 그런 거. 예. 수행을 즉시 한다 이 말이에요. 즉시. 그러니까 보통 이러는 거죠. 아이고, 그 내가 언제 성불하겠어? 내가 언제 깨닫겠어? 그냥 하나 해야지. 이런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빨리 그냥 내가 이거 부족하네? 이거 닦아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닦는 거. 즉시 닦는다. 돈수한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한 번 닦으니까는 싹 닦였다. 이렇게 이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죠. 마음의 심리 현상이 자기가 견성을 딱 해보니까 내가 여기에 걸려 있고 내 업장이 이런 형태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닦을 생각을 하고 바로 닦는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제 닦으려면은 뭐 초등학교부터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하고 모레부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하려는 마음을 내는데 그게 결국은 게으름이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안 닦인다. 즉시 닦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돈수를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는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10백본이다. 도낭본은 그 100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 밝다. 그죠? 아는 작용이라는 것은 본래 밝기 때문에 본시, 견, 본성을 본래 밝기 때문에 본성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는 작용이라는 게 아둔하고 어두우면은 우리의 본성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게 책에는 자자로 돼 있는데 스스로 자자로 돼 있는데 도낭본의 100이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원래 밝기 때문에 밝은 깨어있는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므로 그러므로 볼 수 있단 말이야. 뭘 볼 수 있어? 본성을. 오죽 원 무차별. 깨달음이라는 것은 차별함이 없는 것을 으뜸으로 친다. 이렇게 이제 퀴즈요? 저 뒤에 있을 거예요. 저기 쌀푸대 앞인가? 난로 옆에. 그 다음에 오늘 진도는 청대사. 대사에게 청했다 이 말이죠. 대사, 분립, 여하. 육조 대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대사님, 분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립, 여하. 그러니까 대사가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라는 것은 무비, 무란, 무치.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성이라는 것은 무비고 무란이고 무치다. 해석하는 거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이 피자가 아닌 피자가 여기 이쪽에서는 저기 잘못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잘못 피자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돼요. 시시비비 할 때 그 피자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거를 이 비자를 그런 시시비비의 옳다 그를다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닌 것도 없고. 그렇지. 아닌 것도 없고 이렇게 해도 돼요. 뭐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지금 여기 육조대사하고 바로 앞에 앉아놓고 하는 얘기도 아닌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냥 해석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닌 것도 없고. 나는 이제 그렇게 어지러움도 없고 무치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 다음에 산란한 것도 없고 또 아닌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그죠? 빗자를 아닌 것도 없고 그죠? 잘못도 없고도 되고 아닌 것도 없고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의 해석을 하면 자꾸 여러분의 의식을 돌이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해 놓은 거를 보면 여러분 의식을 돌이킴을 안 해요. 내지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해석한 걸 비교해 가지고 이 해석이 맞겠네, 이 스님이 한 게 맞겠지, 뭐 최소한 요 정도는 해도 자기 의식을 근본적으로 돌이킴하고 자기 의식을 신뢰하는 그런 작용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돌이키는데 두려워해. 무의식에서. 왜냐하면 무엇인가 남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는 전제가 뭐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린애라든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든지 나이가 그렇게 경험이 없다든지 이러면 쉽게 말하면 그냥 백지라든가 그럼 백지는 기록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배우는 대로 그대로 수용만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이미 옳든 그르든 다 인생사를 살고 겪고 뭐 공부도 하고 들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바깥의 것에만 들여오려고만 하면 어떻게 된다? 자꾸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못 믿게 되거나 나 자신을 무시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심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하심은 네. 알면서도 자기를 낮추는 게 하심이잖아요. 알면서도 내려놓는 게 하심이다?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네. 얘기지. 알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는 거지. 지금 어떤 겸손한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냥 세우자. 어리석은 건 아예 모르는 거고. 어리석으면 아예 모르는 거고. 그러면은 이 지금 방금 질문했듯이 어쨌든 내가 아는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경험치가 있는데 그래서 세우지 않는 거지. 자꾸 남의 걸 어쨌든 어떻게든 이렇게 배우려고 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니 내가 알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놓으면 내려놓진 않지. 그렇지 완전히 내려놓지 그렇지 되지. 그렇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교하게 되면 그게 하심하는 마음이에요. 하심하고는 관계없는 마음. 하심하고 관계없죠. 그렇지 하심하고는 관계없는 마음이야. 하심이라는 거는 다 그냥 그렇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이건 수행자의 접근이 되는데 그렇게 접근이 지금 특히 요새 사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경험치를 일단은 세워놔. 예. 그러다가 그래도 이거는 뭐 큰 스님이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이미 경험한 거를 무시하거나 그렇죠? 외면해야 되죠. 이걸 아예 내려놓으면 하심이야. 비우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놓지는 않고 무시하거나 또 비하하거나 아니 내가 배운 거야. 그렇지 뭐 내가 옳겠어? 이렇게 이제 마음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유 내가 옳겠어. 내가 맨날 아는 게 그거지. 이 사람은 이게 비운 걸까요? 그대로 세운 걸까요? 세운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아유 난 자존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자존심이 없어요. 아유 나야 그렇지 뭐 나야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전혀 안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대체 안 내려놔지니까 생각해서 자기를 비하하는 쪽으로 자기를 낮추게. 낮춰지는 게 낮춰지지 않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생각을 판단을 혼돈을 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확 그냥 감정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요. 자기가 아무것도 배우고 그 말대로 그렇다면은 무슨 뭐 공격을 하고 뭐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의식이라는 게 우리 심리라는 게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순간적으로 나를 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가 나름대로 좀 재밌어요. 여기가 뭐 무란, 무치 요거는 금방 되잖아요. 떨어져서 가지고 그죠? 네. 뭐 어리석음도 없고 뭐 산란하고 잡다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게 무슨 설명이에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게? 여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니 지금 요 묻고 해서 물어본 거는 분립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대사가 지금 대답하는 것에 있어서 세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우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대사가 육조 대사가 세우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거야 하고 그 세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즉답이 한 게 아니지 지금. 그렇죠. 갑자기 그리고 답을 한 건 아니죠. 답이 무슨 답을 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자성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자성이라는 그러니까는 물어본 거는 분립인데 세우지 않는 걸 지금 직접적인 답변이라고 한 게 분립이란 이렇게 하지 않고 뭘 설명했어요? 무비 뭐.
그렇지. 자성이란 해가지고 자성은 네. 무비고 무란이고 무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를 물어봤는데 A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그럼 보통 A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A는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런데 갑자기 대사는 C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럼 이제 A라는 것을 C를 통해서 설명을 해낸 문장 구조지만 우리가 보통 A를 물었으면 예를 들면은 무아가 뭐예요? 이제 스님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아란 이렇게 이제 시작할 거 아니야 보통. 근데 그 구조가 아니죠 지금 이게. 그렇지. 그러면 이 구조가 아닌 형태가 뭐냐면 금강경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이런 구조가 아닌 게. 처음에 나오죠.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운하항복기 시민이 있고 보살심을 낸 사람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아야 됩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조복받아라 이렇게 바로 답변 형식이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이 나왔어요. 사생구류 내용을 얘기했다고요. 그죠? 요 답변 구조도 금강경의 구조와 비슷해요. 흐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무비, 무란, 무치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일단 이 문장 구조에서는 자성을 설명하는 거지. 자성이라는 것은 무비고 무란이고 무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시 비자, 야니 비자를 옳고 그름 중에 그름이라고 표현한다면 옳고 그르다고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산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리석인 것도 아니다.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자성이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금강경보다 조금 답이 쉽게 나온 거예요. 쉽게 나온 거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엄청 돌렸어. 갑자기 마음을 어떻게 양난생, 약태생이 나와. 참 생뚱맞은 상황이죠, 그거는. 근데 요것도 뭘 세우지 않는 거, 분립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세우지 않는 게 뭡니까? 이 말이거든. 분립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나온 게 자성은 이렇게 나와요. 자성은 이죠. 뭐를 세우는지 뭐 하여튼 세우는 게 뭡니까? 했으면 고정관념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답을 할 때. 그런데 자성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문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분립이라는 거는 처음에 질문인 세우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세우는 거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고 이제 뭐에 붙들렸어요? 자성. 그렇지. 자성이 뭐지? 여기에 붙들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느냐 이걸 놓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금강경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지금 일단 뭘 설명하냐면 자성에 대해서 자성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비고 무란이고 무치다. 그리고 염념, 반야, 관조. 염념, 반야, 관조. 이게 것 같아요. 생각 속에 반야를 알아차리는 거, 관조하는 거, 들여다보는 염념 했으니까는 생각 하나 있고 또 생각 하나 있고. 생각 속에. 그러면 이 생각은 뭐고 이 생각은 뭐고. 생각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 속이 더군다나. 생각 속에 생각도 있을 거고. 네. 또 생각 안에 생각 앞생각이 있고 뒷생각, 뒷생각이 있고. 예. 생각 속에 또 생각이 있고. 생각 사이에 또 생각. 그렇지, 생각이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을 염념 보리심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염념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 의식을 작용을 돌이키면 해야 되는 게 그게 본질이라고. 그러면 생각이라는 게 생각 완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 2가 있고 생각 3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완 두 속에 또 사이. 그렇지. 생각 완에 네. 생각 완 다시가 있고 네. 요 밑에 다시도 또 있을 수 있고. 순간. 왜냐면 갑자기 찰나에 한 생각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생각이 또 들어갈 수 있고 이 생각 투 다시는 예를 들면 이게 감정일 수도 있어요. 이 감정이 이 생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 배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 자기가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면 연습이 돼야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여러분들은 긍정이 되는 거예요. 금방금방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자기 생각을 계속 알아차리면 안 한 사람은 이 말을 이런 말이 이런 의문이 이런 생각이 여러분한테 안 일어나. 염려, 생각 그 다음에 반야가 있고 그 다음에 관조가 있죠. 그럼 반야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지혜. 그러면은 이게 반야나 지혜나 이게 거의 동의어가 되죠? 이퀄이 되잖아. 비슷하게. 반야. 뭔가를 관조하는 때 반야,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거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혜를 관조해. 요 관조라는 것은 행위잖아요. 네. 지혜는 어떤 명사고. 그죠? 상황. 명사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염염 그랬을 때 이 염은 반야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뒤에 염은 관조를 또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 난도질을 해보는 거야. 하면서 내 의식을 이렇게 돌이킴하는 거야. 이게 과연 가능한 거야? 이 반야라는 게 생각인가?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한문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근데 반야, 지혜인데 지혜라는 것도 지혜라고 설정하면 그게 정말 지혜예요? 지혜의 명칭이에요? 지혜의 명칭이야. 지혜의 명칭이면 그거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아니야? 생각이지. 그러면 이 생각을 관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지. 그럼 당연히 있잖아. 왜? 명칭을 관조를 해야 명칭을 벗어날 수가 있죠. 명칭의 한계를 이렇게 내외 명철. 이때 이 철이 밝은 명이 아니고 이름명. 시절 여기서 이제 도낭봉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꿰뚫어 철. 그 내외가 그러면은 꿰뚫어지는 거 아니야. 이름이라는 것이 껍데기가 형성되면 벌써 안과 박이 만들어진 거야. 지혜를 지혜인 줄 알았어. 그러면 지혜에 안과 박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그렇지. 이제는 쑥쑥 나오네. 이제 응? 이게 이제 뭐 이런 게 지혜야. 이게 지혜인데, 요게 바로 지혜구나. 그러면 지혜라는 뭐가 생겼어? 그렇지. 안과 박이 생긴 거야. 여기가 안이고, 여기가 박이고. 그럼 요 껍데기는 요걸 뭐라 그래? 요거를 지혜 이렇게 이름하죠. 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과 박이 원래는 있어 없어? 없었던 거지. 이제 쑥쑥 나오네. 이제 시원시원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관통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죠. 그러면은 원래 그 자리 되는 거잖아. 원래. 근데 이 자리는 우리가 의식이 인식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는 항상 뭐가 있다고? 저기 아웃라인. 껍데기야. 껍데기. 이름. 그러니까 지혜라고 인식이 되거나 이게 지혜에 머무는 거지.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관직을 필요가 있지. 그래야지 껍데기가 명철하게 되는 거지. 내외가 명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5분 향내에서 해탈향 한 다음에 뭐 있어요? 해탈지견향이 있어. 그 알지자에다가 볼견자예요. 해탈향이 있는데 해탈지견향은 또 뭐야? 그러니까 이 예부를 하면서도 이거를 관하면서 하는 스님이 거의 없을걸.
나만 안 했나? 개향, 정향, 개정해한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이제 해탈향까지 갔잖아요. 그럼 해탈했으면 끝난 거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아니지. 그렇지. 이거 해탈했으면 끝난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되냐면 개를 시작해서 정해. 쌈마띠, 삼매 들고 개를 통해서 이제 자기 이제 개를 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개 때문에 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갈등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산란하죠. 번뇌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응? 고요한 상황이 어떤 형태든 응?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뭐가 나와? 해가 나오거나 해를 길러야죠. 여기까지 됐어. 좋아. 그러면 이제 완성을 이루면 뭐야? 그 다음은 해탈이겠지? 네. 그러면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이면 끝난 거 아니야? 궁극 아니야? 그럼 해탈 직연향은 왜 나왔냐고. 해탈 직연향. 5분 향내에서 해탈 직연향 나오잖아. 마지막이. 네, 맞아.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그 뭐 그렇게 스님들이 조석으로 예부를 하고 개향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개향정향 해향까지는 어떤 해탈향까지는 거의 다. 좀 이해가 되죠. 이게 네, 순서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 점점점 이렇게 깨따라서 결국 궁극이. 그럼 여기서 끝나야지. 해탈 직연향이라고 스님이 물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는 의문이 생기죠. 의문이 생기죠. 이거 왜 마지막으로 해탈 직연향까지 만들어놨냐 이 말이야. 해탈한 거를 보란 얘기네. 그렇지. 해탈을 이뤘으면 뭐가 생겼다고? 껍데기. 그 껍데기, 명칭, 개념이 생기는 그걸 또 거예요. 보라 그러네.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걸 머무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하죠. 그거는 관념이 아니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관야, 관조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5분 항례도 마지막에 해탈 직연. 내가 지금 해탈이라는 것을 알았다. 알지자잖아 이게. 네, 알겠죠. 아는 견해. 지금 내가 해탈했다고 또는 해탈이라는 것을 아는 견해에 있다는 거지. 그 자체까지도 해탈하란 얘기. 그렇지. 네. 예. 계속 해탈 우리는 직연에. 무엇인가를 인식하면은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빠르게 붙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하는 기본적 5분 향례 예불에도 항상 뭐야? 자기를 돌이키고 내가 무엇에 빠져 있나를 점검하게 하고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스스로 혼자 안 되니까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종소리가 필요한 거고 목탁 소리가 필요한 거고 죽비 소리가 필요한 거야.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통해서 정신을 뚝 차려서 아니 돌이킴을 내가 못하고 그거 빠졌네. 그것을 보고 해탈하라는 얘기. 돌이킴 하라는 그건 거야. 맞아도. 그렇지. 그건 계속. 맞아도. 내가 지혜를 해탈을 이게 바로 해탈이구나 그러면 그게 해탈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렇지. 털으라는 얘기. 그것마저도 털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봐야지. 무슨 구체적인 행위가 또 응. 필요하죠. 응. 그럼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죠? 그럼 여기는 염염 반야 관조했을 때 염염 반야 이 지혜까지 왔어도 지혜마저도 관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마저도 또 털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행위지. 그렇지. 행위를 말한 말이잖아. 이 반야라는 거는 지혜라는 개념이고 관조라는 건 뭐야? 맞아. 내가 해야 할 거. 그렇지. 내가 관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서술하는 거. 그러니까 이 관조라는 것은 행위를 하라는 얘기야. 관조를 하라는 얘기야. 관조를. 그러니까 관조할 뿐만 있는 거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책을 보면 참 최고의 그러니까 또 새롭네. 새롭죠. 어머니 향내가 새로워졌네. 그러면은 이런 깨달음 오면은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소리가 달라져. 그리고서는 살필 것 같아요. 살피지. 네. 그러니까는 스님이 독살이를 하더라도 외로울 새가 없게 돼요. 그렇게 그때 돼요. 외로워. 응? 그때는. 그러니까는 더 이렇게 관절 생각이 들어야 그 돼. 외롭다라는 것을 관조해야 되겠다. 그렇지. 예. 아니, 요즘은 별로 안 외로워.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니. 그 당연히 외롭죠. 혼자 하고 간지 산속에 또 있고 어떻게 여러 가지 하면 외로운 그거는 이제 몸뚱이를 가졌기 때문에 중생이 좀 할 수 없어. 그러나 이런 관조, 이런 되돌림이 계속 알아차림이 그렇죠. 되면 외로울 새가 없고 지금 느끼는 환희 그런 그치고 한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개항 할 때만 그냥 그 자체가 갑자기 흥겨워지는 것 같은데. 가끔 내가 이렇게 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게 더 흥겨워지는 거예요. 아주 자존감도 확 올라오죠. 네. 스님께서 그냥 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딴 스님들 잘 흉내를 못 내지. 그 흉내를 낼래도. 그 염념, 반야, 관조. 그 염념, 뭐 관조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 생각을 그냥 관조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 앞에 반야를 또 왜 넣냐고요. 이게 왜 육조 선사가 대사가 여기다가 이 구조를 왜 넣겠냐. 넣는다고 한 단어로 쓰더라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식을 계속 돌이킴하면서 이렇게 다시 나름대로 해석해보고 맞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킴할 수 있잖아. 이게 이렇게 내가 주장을 하면.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 항상 상자로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마땅한 상자. 네, 그게 이제 마땅당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비슷하게 생겼지. 네. 글자가. 네. 네? 이 항상 상자인데 마땅당자는 이제 이게 도낭본에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겨서 이게 빨리 쓰다 보면은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도낭본에는 마땅당자로 돼 있다고. 마땅당자로. 근데 요걸 이제 요 작자가 항상 상자로 바꿨다는 거죠. 그죠? 요 책에는 지금 우리 교재는 근데 이제 저는 도낭본 어쨌든 도낭본 중심으로 일단 나가보는 게 이제 바탕으로 해보는 거니까. 마땅이라고 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땅이라고도 돼도 되겠죠. 마땅이 어떻게 하라고요? 미 법상. 마땅히 법상을 여의어라. 그러면은 요거를 항상 법상을 여의어라 요 차이하고 뭐가 있을까? 항상 마땅히 늘. 항상은 늘 도대체 무슨 감의 차이가 있을까요? 의식의 감 차이라든지 정서적인 차이. 꼭 마땅히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또 들어가 있고. 꼭이나 꼭 그게 마땅히 꼭 꼭이나 뭐 그리고 상상도 또 어떻게 보면은 늘 해야 된다.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 같은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닌데? 잘 한번 상은 항상 상은 그냥 흔히 항상 그냥 그러하다라는 뜻이고 이 마땅하다는 건 꼭 그러하다. 꼭 그러하다? 하나를 꼭 집어서 꼭 그러하다. 마땅이라는 건 꼭 해야 된다라는 게 들 수가 있고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항상이라는 것은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으로. 그렇지 의무적으로. 그런 정서가 좀 있죠. 그런 정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요게 여러분이 의식이 그동안 어떻게 단어를 쓰느냐 안 쓰냐를 되돌리면 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서 나온 거잖아, 그죠?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마땅이든지 항상장에 쓰든지 뭔지 뭐 그냥 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똑같은 거 그냥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전혀 자기 의식을 돌이킴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꾸 여러분한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우리가 이제 마땅히 또는 우리가 할 때는 마땅히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라. 응? 당연히 법상을 여의어라. 이렇게. 그리고 또는 항상 법상을 여의어라. 이렇게 어감 차이가 있죠. 당연히 하는 건 힘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당연히 별로 힘이 들어가. 그렇지, 힘 들어갈 일이 없지. 당연히 얼마나 근데 항상 힘이 들어가야지. 뭔가 노력을 이 노력을 해야지. 인식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보다 자기적일 수가 있고 또는 유의법적일 수가 있고 요 당연히 마땅히 이러면은 스스로가 그냥 네가 하려고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한다고? 늘 법상을 여의어야 되는 거고 여의어 있다. 오히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마땅당자를 쓰게 된다면은 도낭본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땅당자가 써 있다는 건 뭐냐? 이런 차원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억지로 하려고 법상을 여의려고 하든 안 하든 기본은
근본적으로 법상을 떠나야 되는 거고 떠나야 있는 건데 너희는 자꾸 인위적으로 떠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붙들려 있다. 이런 뉘앙스를 그렇지. 맞당당자를 쓰면은 갖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유하 가립. 그러니 어찌 세움이 있겠는가? 왜 세울 게 없어? 왜 세울 수가 없어? 땅이 그러니까. 그래 마땅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는 세울 가능성도 세워질 가능성이 내가 놓치고 항상 하지 않고 놓치고 있으면 법상이 세워지는 거지. 세워지. 그럼 이게 마땅히가 더 많네. 여기서 해석한 걸.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스님들이 경전 공부를 하고 경전 수행을 하고 서로 탁마를 하고 법거량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오고 가줘야 돼요. 이게. 그죠? 그래 이제 그런 그전에는 배우기 바쁘겠지만은 뭐 자성 돈수 제가 여기 지금 그 한번 끄는 것도 조금 차이가 나긴 나죠. 자성 돈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한번 해석을 해봐. 그래서 앞에 거하고 똑같잖아. 수수리 상품을 단박에 닦으니. 자성이라는 것은 또 이게 자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의 성품 이렇게 할 수도 수수리 있죠. 상품, 예. 예. 바로 닦으니 뭐 그냥 스스로의 성품을 자성이라는 것은 단박에 따는 단박에 닦여진다 또는 닦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면은 자성이라는 것은 단박에 닦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설명했다면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자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냥 빨리 그냥 단박에 닦여지는 건데 또는 단박에 닦으면 되는 건데 예. 안 닦고 있는. 안 닦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닦으려고 했을 때 그냥 뭐 여유 있게 그냥 조금씩 세월에 갇혀서 계속 이게 마치 그 마조 스님이 그 벽돌을 갈고 있는 거 그거하고 아니 스승님 왜 벽돌을 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언젠가는 이거 갈다 보면 거울 되겠지. 이게 이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비유되는 나오는 말이잖아요. 꼭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벽돌을 언제 갈아가지고 거울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자복에 앉아가지고 언제 견성성불 할래? 그거는 자복에 앉지 말란 얘기예요. 앉지 말라는 얘기. 앉지 말란 얘기야? 산책하시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 자복에만 앉지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원성에 가. 성철 스님이 너희들은 절대 책 보지 말아라 그런 말은 책을 아예 보지 말란 얘기야?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어떤 상황이야? 책 그 속에 말은? 빠지지 말라는 얘기, 붙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책을 보면서 자기를 찾아라. 돌이켜라.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 말씀 같아? 또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어느 상황? 책에만 얽매이지 말아라. 실천을 해라. 행동을 해라. 무엇을 결과를 지금 선택하고 지금 여러분 답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뭐냐면은 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 뭐를 이렇게 상황을 선택하는 쪽으로만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거 요게 알아차림이 안 되잖아. 네. 요거는 알아차림 연습이 많이 돼야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알아차림이 되니까 여러분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배우죠. 책에 매여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지 책에 붙들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 지금 너희 돌이킴 했니? 돌이킴 되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복에 앉지 마라, 앉아라 이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좌복에 안 앉으면 그거 똑같이 붙들린 거예요. 그렇죠.
책 보지 말아라 했을 때 책을 안 보는 것도 그게 똑같이 무슨 거지? 붙들린 거고 책을 계속 보는 것도 똑같이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도에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중도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 중도를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내용이 뭐냐면은 이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반대쪽에도 치우치지 마는 게 중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의식이 즉시 어디로 가?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지, 여기로. 그럼 이게 중도구나 그래. 그럼 좀 의식이 이렇게 딱 그렇게 작용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응?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으로 말씀을 나에게 가져와서 수행으로 하지 않은 습관이 된 사람들, 즉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을 무조건 자기 걸로 가져와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런 판단이 잘 안 와.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에도 머물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그런 말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수행을 주로 한 사람은. 여기도 머물지 말라. 네. 이쪽에도 머물지 마라 이 말을 딱 들었어. 그러면 수행을 주로 한 사람은 어떤 판단이나 어떤 행위를 할 것 같아? 이쪽이 옆에서 또 딱 멈추는 아니 멈추지 않고 또 옆으로 옮겨가는 행위야. 이거 일로 옮겨가는 행위? 네. 그게 이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먼저 이 부분을 관하지. 알아차림을 하지. 이쪽에 머무르지 마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 그렇지요. 어느 쪽에 지금 머물러 있나? 진짜 이쪽에 머물러 있나? 그거를 알아차림하고 관하는 일을 먼저 하겠죠? 그 일을 먼저 그러니까 수행을 한 사람은 그 일을 먼저 하지. 이거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 되네. 이런 판단이나 이런 행위를 안 하는 수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맞아요. 네. 그렇게 옆으로 가죠. 그래서 거긴 아니구나. 교학으로 불교를 했는지 수행으로 불교를 했는지 여기서 의식에서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논리로 가지고 중도라는 걸 판단을 해도 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에도 머무르지 말고 여기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어디에 머무르 있는지 그것부터 관찰하겠죠. 그것부터 해. 그리고 부처님이 이 중도에 대한 예를 또 제자한테 그랬어요. 제자가 이제 눈이 이제 부처님 법문하고 공부할 때 계속 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 아예 눈을 감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제자한테 한 말이 검은고를 비유하죠. 검은고를 칠 때 검은고 줄을 소리가 잘 나게 하려면 느슨하게 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러면 팽팽하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적당히 잘 조율을 해야지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랬단 말이야. 이제 그걸 중도를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을 맞힐 거 아니야. 이제 기타를 쳐본 사람은 알죠. 띵 치면서 이렇게 이제 감어. 아니면 또 다시 또 풀러. 그렇지. 그럼 그 생각이 어디가 있어? 거기에 가 있지. 어디? 내 생각이 가 있지. 아니 줄을 네. 이렇게 이제 좀 느슨할 거 아니야? 손해가 있잖아. 그럼 팅 치면은 네, 이거를 그 감으면서 소리에.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 그렇지. 또는 반대로 어느 정도 가 있지. 그러면 지금 생각이 느슨하냐 팽팽하냐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왔다 갔다 관해야 되지. 네. 그래서 결국은 적당한 소리가 나오죠. 그럼 이 적당한 소리를 결정한 거는 이 가운데 소리에서 결정된 거예요? 양쪽을 인해서 결정된 거예요? 양쪽으로 인해. 그게 중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도 머물지 말고 저기도 머물지 말라니까 이걸 다 무시해. 예. 가운데로 그건 중도가 아니야. 네네네. 내가 기타 줄에 검은고 줄에 적당한 소리를 내릴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다 어디에 있어요? 양쪽에 있어. 양쪽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던가 경험을 해야 돼요. 또는 계속 그것을 양쪽을 계속 관하고 있을 때 적당한 소리, 완전한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런 사고의 형태를 뭐라 그래? 그거를 중도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중도하라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면 안 되고 여기에 머물러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운데. 그럼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으니까 어디에 머물러? 가운데 머물러. 여기에 머물르지. 중간이니까. 그럼 머물렀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게 중도가 아니야. 맞아.
우리 인식을 지금 정확하게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중도를, 내가 중도의 길을 간다면은 정확하게 좌 또는 우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수시로 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중도가 돼. 얘를 무시해서는 중도가 절대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너무도 중도에 대한 개념을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중도에 머무르는 입장으로 있다. 그래서 오히려 중도는 양쪽 극단을 오히려 그곳에 해탈을 해야 된다. 해박해야 된다. 자성, 돈수, 입, 유, 점차, 개. 여기는 원래 도낭보는 개자로 되어 있는데 소 이렇게 소자로 바꿨죠. 바소자로. 그러면은 입이라는 것은,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무엇이 있다고요? 유 있다는 얘기냐. 뭐가 있어? 점차, 계합. 계약할 때 개자거든. 합쳐진다, 계합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세웠다는 것은 이 특성이 뭐야? 무엇이 있다라는 거야? 이 세웠다는 것은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지. 기준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과 계합. 세웠다는 것은 기준이잖아. 네. 또는 이걸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기준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네. 그 얘기를 설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 유, 점차, 계합, 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소가 아니고 여기 원래 도낭본에 있는 개자가 나는 이제 맞다 이 말이죠. 개자가.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세웠다는 것은 분명히 고정관념 또는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 유자 계합이 있게 된다. 무엇을 세우게 되면 어떤 것과 그 기준치와 또는 이 세운 것과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자성이라는 것은 무치고 무란이고 무비고 염염 반야까지 관조하는 거고. 그러면은 기준이 이때 되면 기준이 만약에 반야라는 것도 반야라는 지혜라는 것도 인식을 하면 세운 거죠? 세운 거죠. 그 세운 거죠. 근데 이걸 관조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세운다는 게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분립 이렇게 한 거예요. 나눈 게 좀 다르죠? 네. 이렇게 이제 강원에 가면 이런 식으로 강의하지는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좀 맛이나 좀 보시고 열심히 가면은 기초 한문 이제 해석하고 애우고 그거 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그거에나 열심히 해야지. 또 그래서 내가 좀 먼저 배운 거는 이런 식이 아닌데 이렇게 상을 내면 안 돼. 알아도 모른 척 해야지.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 구절이 당기, 반야, 관조. 항상 뭐가 나와요? 계속. 관조. 관조란 말이 계속 붙어 나와. 반야, 지혜면 끝나야 되는데 왜 관조라는 말을 넣냐 이 말이야. 일으킨다 이 말이야. 당연히 이렇게 끼죠? 뭐를 일으켜? 간조하는 것은 아니 바로 문구가 뭐야? 반야. 그래 반야 지혜. 마땅히 지혜를 일으킨다고 또는 지혜가 일어난다고. 그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관조해야 되죠. 그러면 찰나간에 이게 조금 여기 이 해석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책에 교재로 하는 해석하고 제가 해석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비교 해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또 해석해도 되고 그대로 있는 거 해석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 답습하는 거는 마땅히 반야를 관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야를 관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찰나간에 망념이 함께 구멸, 망념, 구멸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마땅히 반야가 일어났는데 반야를 또 일으켰거나 반야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관조하면은 찰나간에 관조하게 되면 순식간에 뭐 관조를 알아차림이라고 해도 돼요. 알아차림하면은 순식간에 망령이 함께 멸해버린다. 그 망념이 뭘까요 여기서? 생각. 어떤 생각? 지혜에 대한 생각? 그렇지 지혜. 이게 지혜구나. 네. 이거 지혜네? 또는 또 무슨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 지혜를 자 봐봐. 알아보는 생각. 그렇지 그래. 어이구 우리 일장님이 그나마 제일 오래 다녔더니 오래 살아가지고. 이게 지혜구나 이렇게 알았다. 지혜라는 것을 뭐 알아차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심정이 어떻게 되는지 심정으로 오면 감정으로 오면 지혜를 알았구나. 그래 내가 이제 지혜가 나한테 지혜가 있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망령까지 가는 거예요. 망할 놈의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 하지 말아야 되겠구만. 근데 이런 상황이 뭐 하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이런 지혜가 생겼네. 이게 지혜구나. 먼저 이거지. 이거 지혜인데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 이거 지혜인데 그 다음은 뭐가 올라? 감정이 올라왔지. 나는 무슨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발견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벌써 생각 개념이 하나 일어난 즉시 자기 감정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망념이 되는 거야. 망할 놈의 생각이 되는 거야. 판단이. 그게 관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 꼬티 나왔잖아. 함께 멸해진다고. 이 찰나간에 망념이 함께 멸해진다고. 그러니까 지혜를 인식한 것도 멸하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감정까지 붙었던 망념까지도 멸해요. 그러면 우리가 육군, 육경, 육식, 18개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요게 이게 지혜구나. 지혜구나. 요거를 봤어. 그러면은 육경 중에 지혜를 봤어. 그러면 위경. 일단은 이제 이거는 개념이지만은 본 거는 어디에 속해? 안경. 안경에 속하잖아요. 네. 그래 또는 이게 지혜구나. 그렇게 또 알았어. 그러면 또 안식에 속하죠. 그러면은 여기 망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개입을 했어. 그럼 파식 중에 난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을 이룬 거는 몇 식에 속해? 90? 파식이라니까. 아리아식이? 아래아식은 저장식이고 그 앞에가 70. 말라식. 말라식이지. 말라식이 뭐 바탕이라고? 나 자신 바탕. 나 중심. 그게 만화식이야. 말라식.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판단을 했어. 그럼 70 중에 만화식이 작용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6경 12처 18개의 의식도 작용됐고 여기에 70도 작용됐고 이게 찰나간에 일어난 거죠. 이 찰나간에 일어난 것이 또 찰나간에 관조를 하게 되면은 함께 멸해진다. 참 의식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나를 속여요. 네. 그러면은 즉시 진정, 선지식. 그렇게 되면 즉시 선지식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자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식을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찾아다니라 그랬죠? 네. 맞아요. 근데 스님, 제가 해석할 때는 그 선지식한테 배우려고 찾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게 꽝이다. 그게 착각이다. 예. 선지식을 찾아갔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벌써 잊어버렸구만. 선지식을 안 찾아가서 살아봤어야지. 예, 안 찾아봤어요. 선지식하고 찾아가면 거기서 삶을 통해서 선지식과 삶을 통해서 그 삶에서 법이 생한다라고 그렇게. 그럼 선지식 찾아가기 잘못된 거네. 지금 현재. 아니죠. 선지식을 찾아간다 안 간다 거기에 가치가 없는 거야.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선지식한테 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 붙들려 있느냐 안 있느냐에 대한 경책이야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선지식한테 가서 이제 선지식이 찾아갔으니까 알아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겠지. 또는 그러려고 갔잖아. 네. 그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걸 내려놓고 선지식과의 삶의 섞임, 부딪힘에서 법이 그때그때 바라는 거야. 그때그때 뭐가 바래? 자기 업장에 올라오는 거지. 기절. 네. 이제 선지식을 이제 찾아갔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아우 스님이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 참 속물 근성이 있네.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게 업장이라는 그게 법이야 그게. 그러면은 이 선지식은 진짜 그 업이 남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경계가 그러니까 그 속된 행위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자기 생각 기준에 붙들리는 사람은 지 기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네. 그 기준에 붙들리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평가하죠. 네. 나 그랬어. 고백 잘하셨네. 네. 그러면 여기서 깨달음이 없어져요. 판단만 생기지. 네. 그리고 아상만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경허선사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여인이 밤에 찾아온 거야. 응? 꽃가루 쓰고 소문이 난 거야. 그걸 이제 제자 망공이가 이제 봐서 시봉하면서 여인이 들어갔는데 이제 어쨌든 비밀로 해도 소문이 잘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지 않고 경호스님이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뭐 그냥 뭐 우통도 갑자기 후떡후떡 벗고 허허 껄껄 웃어대고 뭐 기행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기 방에 여자까지 들였네.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어차피 뭐 큰 스님도 남자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여인이 문둥병이었잖아. 문둥병. 그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은 이게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으니까 깨달음을 준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세게 물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깨달음을 안 주고 그거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보고 각자 일으킨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돌이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꿔나갔느냐, 거기에 깨달음의 진가가 있지. 큰 스님이 결국은 그것이 아니고 그 자비행,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선지식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야 돼. 그렇게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들. 그러니까는 법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사제지간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문구가 뭐냐면은 자신의 여기 스스로 자자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자가 뭐가 있어요? 네? 얼마나 이게 더 중요하면 진짜를 넣었어. 진짜. 네? 참진짜를 넣었어. 즉시, 네? 즉시 자기의 진정이야. 거기다 이 진짜만 해도 참 됐는데 앞에다가 뭘 넣었어? 그 뒤에다가 발을 정자를 넣었어. 발은 선지식이라고. 참으로 바른 선지식. 참으로 바른 선지식이라고 한 거야. 뭐가? 스스로 앞에 그렇게 마땅히 반야지혜를 일으키고 또는 반야지혜가 올라왔어도 그걸 관조하는, 그것이 스스로의 진정한 바른, 참으로 진정으로 바른 선지식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여기서 아주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로즉 지불야, 한 번 깨달은 것이 즉 바로 부처님을 본 게 아니겠느냐, 부처님이 아니겠느냐. 한 번 깨달은 것이, 예. 부처님을 본 거, 부처님을 안다.
이것도 지자는 아니에요. 알지자지. 지혜지자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한번 깨달았으면은 부처님이라는 개념을 안 거지, 개념을. 그래서 여기다가 지혜지자가 아닌 알지자라고가. 네. 지, 불. 그죠? 불이 아니겠느냐. 이 지혜지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지자로. 알지자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부처님을 봤으면 그건 뭐 진실이다 그래서 지혜의 눈이니까는 지자를 써도 되죠. 지혜 지자를. 근데 이 지혜 지자를 안 쓴 거예요. 이 하나하나에도 의식의 흐름, 그리고 그 선지식 스승의 간절한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사상이. 그래서 한 번의 깨달음에 부처를 아는도다. 그 다음 문구가 자성심지 지혜 관조. 다음에 할까? 오늘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자, 오늘은 이렇게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